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앞두고 YTN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전문가 대담을 조금 길게 받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난달 울산에서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에 이어서 불과 20여일 만인 이틀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또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영동고속도로 강원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오중 추돌 사고가 있었죠. 연이은 관광버스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차체의 결함도 있지만 졸음운전, 탑승 정원 초과 같은 안전부주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지입버스 차량 실태가 버스 사고의 가능성을 키우는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주장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다리, 터널 같은 공공시설물이요, 17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장 이곳들은 통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 잘 들어보시죠.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50여일 동안 교량, 터널, 옹벽 같은 공공시설물 2,400개소를 조사했는데요. 시정 조치해야 할 건수가 4,5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거죠. 특히 당장 이용을 중단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그냥 방치된 시설물이 17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도민, 또 시민,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행정이야말로 선진 행정의 첫 단추라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첫 곡 소개하기에 앞서서 잠깐 또 이 시간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마사회 그리고 승마협회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가 총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된다는 소식이 또 방금 들어와 있네요. 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파문 관련해서 이번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 관련해 검찰이 마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총 9곳을 수색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국마사회 사무실, 승마협회 사무실과 관련자들 주거지 등 총 9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중에 혹시 정리해드릴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1, 2, 3 듣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11월 6일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갈림목에서 끼어든 차를 피하던 전세 관광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자, 이 내용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이렇게 전세 버스를 포함한 대형 차량의 사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노조 윤춘석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춘석입니다. 예. 자, 이번 버스 사고 그 블랙박스 화면 나오던데 장면 보셨죠? 예. 예. 이 버스에 또 보니까 45인승 버스인데 운전사 포함하면 이제 46명이죠. 근데 3명이 더 많았다. 이렇게 실제 탑승 정원보다 좀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정원 총화는 드문 일입니다. 예. 다만 이제 손님의 요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죠. 제도적 모순이긴 하지만 만약 거절하면은 차후에 손님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격입니다.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자 산악회원 외에 일반 등산객을 추가로 태웠다는 그런 정황도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산악회 운영을 하는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숫자가 산출이 안 되죠. 자기 산악회가 좋아서 오신 손님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정원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어떤 운전자 개인의 과실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그 차가 끼어들어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에도 예의가 있어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 같은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좀 서로 간에 어떤 운전하면서 의사소통이 없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하나가 전세 버스는 또 영세 업체들이 많아서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면 그 어쩔 수 없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현재 업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전세버스 업계가 아수라장입니다. 예. 임의에서 업체가 싸움질만 하지 심판이 없어요. 아수라장이다. 네, 네, 전국에 약 4만 7천 대의 전세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예. 대다수가 영세업체이고 서울의 경우 자가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입 차량이 80% 이상이고 1인 1차제로 운행하다 보니까 예. 성수기에는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도 전세 버스를 포함한 대형 버스의 사고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선 그 전세버스 업계가 너무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다 보니까 예. 업체 자체가 이익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안전 교육이다. 정말로서 교육장을 갖추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 교육이라 하면은 그 운전 기사들에 대한 운전 교육이란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죠. 그 관광 단체 등이 이제 전세 버스를 예약할 때 노래방 기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면서요. 이거 예전에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나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대체적으로 직영회사 차량은 정부 방침대로 네. 노래방이 전부 철거됐습니다. 예. 노래방 자체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에 도로교통 시행령을 개정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뭐 40분 벌점 40일 정지를 부과하고 여객경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자에게 360만 원까지 사업 일부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노래방 기기 부착은 직영회사 차량은 전부 철거했어요. 예. 행정지침을 잘 이행하는데 지입 차량은 자기 차량이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을 최고 고가 기기로 부착하여 손님을 유치하니까 직영회사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지입 차량도 불법, 노래방 기기 부착도 불법, 음주 가무도 불법, 한마디로 불법이 판을 치는데 예.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지입 차량도 단속 못하고 노래방 기기 부착도 단속하지 못하고 예. 차라리 직영회사도 지입을 인정하든지 노래방 기기 부착을 허용해서 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직영 버스가 있고 그리고 노래방 기기 부착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유로운 뭐 그 차량 지금 말씀하신 게 지입 차량이요. 네.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까? 네, 예. 지입 차량. 여객단차 운수사업법에 명의이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개인에게 이런 대형 버스를 등록하게 영업용 차량은 등록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회사 명의로 기사가 차를 사가지고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지입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직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회사의 그런 관리 감독을 받겠지만 뭐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행정력이 그 차주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입회사 사장이 지입차,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지입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은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자기 차량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스운 얘기로만 자기 회사 차량이 도난당한 줄도 모르는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요. 자,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왜 안전띠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매야 하고 또 안전띠를 매시라고 이렇게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승객들이 좀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안전사항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네요. 물론 하죠. 하긴 합니까? 하는데 현대버스 승무원들 근로한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 고령자, 신용불량자 또는 뭐 일용 근로자 등이 많아요. 예. 근로자들이 후생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예. 또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근로 기준법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은 왕이잖아요. 예. 물론 안전띠 부착하라고 안내는 합니다만은, 예. 처분만 될 뿐이죠. 특히 이제 의료 입장에서 안내방송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안전띠를 부착하라고 얘기하면은, 뭐, 불칠자를 하다더니 회사에다가 뭐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산악취나 야유회 등은 차 내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 내에서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안전띠 매시라고 하면 그 회사 차량 이용하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정부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이제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이며, 예. 단속 권한은 각 시도 지방 자체로 권한 이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 지침도 명쾌하지 못하고 단속 관할 층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전국 전세버스 약 4만 7천 대 중에서 지입 차량이 약 80% 이상인데, 예. 지입 차량 단속하여 등록 취소시켰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입 차량이 독버섯처럼 퍼져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예. 2억 원씩 주고 산 대형 버스로 하루 30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죠. 이 근본 원인은 불법 투성인 지입 차량 난립입니다. 전세 버스를 비롯한 버스 사고를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방지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우선 정부가 전세버스 개혁을 위해서 지입 차량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예. 근본 원인은 지입 차량이에요. 정부 행정력이 말단까지 소통돼야 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입 차량 소유주를 범죄자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게 불법 행위니까 전부 지입차 차주가 범죄자예요. 예. 둘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급 조절 이행을 폐쇄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해서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다시 환원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조건도 상향 조절해야 하고요. 예. 영세업체 난립이 전세버스업계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회기 차량의 조사와 단속 범칙금은 등록청이 아닌 적발청에서 징수해야 합니다. 예. 적발은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범칙금은 예를 들어서 등록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셋째는 거리와 시간을 정산하는 요금제를 실시해서 과당 경쟁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개 입찰 방법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법 정신이 철저한 직영에서는 배제되고 불법인 지입에서만 유력이 되어 있어요. 넷째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전세버스 노조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주체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버스 노조 위원장의 주장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지해 드리면서 일단 지금 업계 현황과 어떤 거기다 나오는 목소리 우리가 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버스 노조 윤춘석 위원장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시집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오늘 취업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식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안 되면 취업 반수, 재수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잡코리아 홍보팀 변지성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반수, 재수하겠다는 구직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실제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에 4명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일단 이 다른 기업으로 취업한 후에 또 내년 공채에 다시 지원하는 취업 반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저희 잡코리아가 이 올해 신입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신입직 구직자 1,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중 4명에 달하는 41.7%가 일단 다른 곳에 취업을 한 후에 이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취업 반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28.9%는 구직 활동을 더 하면서 이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이 취업 재수를 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포기하고 그냥 다른 기업으로 취업하겠다는 구직자들은 29.4%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반수, 재수 이런 용어들은 고등학생 때 대입을 놓고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오던 용어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취업하면서 이제 비근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직자들은 반수, 또 재수를 해서 어느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까? 네, 이 취업 목표 기업이 아니면 취업 반수나 재수를 하겠다는 구직자들 중에서는요, 공기업과 또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공기업 취업이 목표인 구직자들 중에서는 46% 정도가, 또 대기업 취업 목표인 구직자들 중에서는 45% 정도가 올해 해당 기업에 취업이 안 된다면 취업 반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주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외국계 기업 취업 목표 구직자가 44%, 또 중견 기업이 42%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특정 기업군에 몰리는 이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나 연봉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복지제도, 그리고 두 번째가 근무 환경의 이유로 취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다거나 또 근무 환경이 좋아 보여서 취업하고 싶다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인데요. 이외에도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또 연봉 수준 때문에 꼭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구직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실제 신입직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역시도 대기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아마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취업을 재수하기 위해서, 반수하기 위해서 일단 걸어놓는 그런 개념부터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취업 반수가 일단 다른 기업에 먼저 취업을 한 뒤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구직 트렌드 형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재 이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을 8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30.7%가 이 올해 평균 직원 퇴직률이 30.7% 정도로 나타나서 10명을 채용하면 평균 3명
명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직무별로는 영업 직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들 기업 중에 76.7% 정도가 내보내고 싶지 않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탈하는 인재들은 직원들은 또 어떤 이유를 밝히던가요? 네, 퇴사 이유 중에서는 첫 번째로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는 이유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연봉 불만으로 인해서 퇴사한 직원들의 비율도 40% 정도로 꽤 높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그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 또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기업이나 사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또 잦은 야근, 또 보다 나은 경력 관리를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향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추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리아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大家好，정동진 아나운서 早上好。到了吗？吃饭了。我也吃了。 예. 아하, 어제 저희가 전화 관련된 표현들 배워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一会儿加吧 맞나요? 一会儿再打吧。一会儿再打吧. 네, 그렇죠. 여기서 一会儿은 조금 있다가 네. 再 다시 네. 打吧 걸게요 이런 뜻이었죠? 따바. 一会儿再打吧. 잘하셨어요. 一会儿再打吧. 네. 이제 아빠 이따 전화할게요. 엄마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이럴 때. 이런 상황. 네. 妈妈一会儿再打吧. 네. 爸爸一会儿再打吧.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아. 네. 전화 받으세요.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그렇죠. 전화 받으세요.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화 받으세요라는 표현할 때 이 받다라는 표현은요. 네. 지에, 지에, 지에. 지에. 그렇죠. 이게 받다란 뜻이 있고요. 네. 电话는 전화란 뜻이었죠. 电话. 그렇죠. 그래서 接电话接电话. 그러면 전화를 받다란 뜻이고요. 뒤에다가 문장 맨 끝에 바를 집어넣게 되면 바. 청유, 상대방에게 제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를 써주죠. 그래서 接电话吧接电话吧. 接电话吧接电话吧. 그렇죠. 전화 받으세요라는 뜻이죠. 바를 안 붙이면 반말이 되는 겁니까? 약간 정중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전화 받아. 이런 그렇죠. 느낌? 接电话. 약간 쌀쌀맞은 말투? 接电话. 네. 전화 받아. 이 사람이 이거 이럴 때. 接 네. 电话.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발을 붙여야지 좀 정중한 청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接电话吧. 네. 그래서 흔히 중국어는 뭐 존댓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요 뉘앙스를 살리는 어기조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 받자, 맞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어 주셔야 중국어에 맛깔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뭔가 중국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 받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때는요. 아니 불자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不接电话不接电话不接电话不接电话 요거 짧게 말하자면 不接不接 네. 그러면 안 받아 이런 뜻이에요. 안 받아. 전화 안 받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일단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아. 接电话吧.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자, 9767번님. 예전에는요, 유선 전화기 옆에서 꼼짝 못하고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 기다릴 때 말이죠. 아, 이거 언제적인가요? 요즘에는 진짜 휴대전화도 있고 이러니까 편리해졌는데, 뭐 예전엔 또 기다리는 맛도 있고 뭔가 사정적인 느낌도 들지 않았나요? 네, 세상 정말 빨리 변한 것 같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송 듣고 소감 보내주셔도 좋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거든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는 누구에게든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생활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좋고 항상 여러분께서 그 담아뒀던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풀어나와 보시죠. 아마 운수대통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졌을 때 무릎 아프시다고 무릎 쑤셔서 정말 나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꼭 이것도 챙겨 들으세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도 힘들고 그리고 밤잠도 이루기 어렵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은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게끔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꼭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어요.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가족이나 이웃 등 다른 분들이 대리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2월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1661-6595번 1661-6595번입니다.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랄게요. 제시카 심슨의 I wanna love you forever.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는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흥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매주 토요일 시민들이 대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자, 광장에 시민 발언대가 생긴다면서요? 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SNS에 광화문 광장에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나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제안하는 공론의 장, 이 아고라가 만들어진다면 현재 이 위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박 시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에 이 발언대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언대의 형태나 설치 시기 등을 실무선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발언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 이거는 뭐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시기 등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이었던가요? 주택 화재가 났는데 초인종을 일일이 누르면서 내려와 이웃들을 좀 대피시켰던 고 안치범 씨, 결국 자신은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이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안치범 씨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킨 의인들, 서울시 안전상을 받는다면서요? 네,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의인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서울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 화재에서 이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숨진 고 안치범 씨가 이 대표격이죠. 네. 또 지난 6월에는 이 인천 유양원 화재 당시에 비번인데도 사고 현장에 나가서 불을 끄고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운 황정선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 4월에는 서울 쌍문역에서 이 간호학도 홍예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들 의인의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서울시 안전상에 시상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내 가족같이 여기고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다시 한번 박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고요. 이분들에게 꼭 이렇게 좀 기리는 어떤 순서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고요. 자, 20, 30대 많은 청년들 취업난에 주거난까지 겪고 있어서 참 현실이 각박한데, 자, 이들에게 역세권 인근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2030 청년주택, 이게 이제 강남에도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핫한 곳에 자리 잡은 곳인데요. 네. 신논현역의 인근 논현동,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들어서는 주택입니다. 이 서울시는 이 주택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이 논현동의 2030 청년주택은 1,500여 제곱미터의 땅에
지상 14층, 지하 6층 규모인데요. 네. 200여 세대 가운데 81가구가 청년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임대료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미정이지만요. 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고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오는 2019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강남 지역에도 서울시 2030 청년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많은 또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 수능이 다가온다면서요? 수능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아,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이런 소식도 있네요. 수능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요? 네, 어제부터 신청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본 요금이 1,500원이거든요. 일반 택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수능 시험 당일인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설공단 콜센터로 예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 대상은 1, 2급 장애인 수험생이고요. 이 콜센터 전화번호 1588-4388에 연락하면 시험 당일 집에서 시험장까지 출발할 때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귀가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장애인 수험생이 이 저렴한 이 콜택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88-4388번입니다. 1588-4388번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도 사회도 정말 와일드한 것 같습니다. 와일드월드 오늘 끝곡이고요. 미스터 빅의 노래 띄워드리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